유시민. 그는 누구인가? 아무리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제한이 없으면 썩은 내를 풍긴다.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 1959년 7월 경주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역사교사이신 아버지와 양장점을 하는 고생하신 어머니 슬하에서 집안에는 늘 책이 많아 읽었고, 사회 문제를 토론하는 생활 속에서 대구시민고교를 졸업한 뒤 1978년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입학했다. 학생운동으로 인해 제적과 투옥을 겪으며 입학 13년 만에 1991년에 학사 졸업장을 받았고, 이후 독일 마인트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정권 시절 그는 서울대학교의 핵심 학생운동가로 활동했다. 특히 1984년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을 때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항소이유서는 군부 독재의 부당함과 민주화의 당위성을 논리정연하게 짚어내어 당시 민주화 진영과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정치 초기에는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DJ 진영과 연을 맺었으나 맹목적인 추종과는 거리가 멀었다.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의 비리 의혹이 터졌을 때는 하야를 언급할 정도로 가혹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훗날 유시민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을 한국 정치사에 굵직한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삼촌에 비유하며 정치적 애증을 넘어선 역사적 동반자로 높이 평가했다. 노무현과 절실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유시민의 정치적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대목이다. 그는 스스로를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 부르며 노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그를 적극 방어했다. 개혁국민정당을 창당하고 참여정부 시절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며 국정운영을 함께했다. 서거 직후 분향소와 연결식에서 노란 넥타이를 맨 채 거의 실신할 정도로 짐승처럼 오열하던 모습은 당시 대중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특히 운구차를 뒤따르거나 장지봉화 마을에서 고인을 떠나보낼 때 자신이 곁에서 지키지 못했다는 뼈저린 자책감과 깊은 부채의식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의 이 오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은 지지자들의 거대한 상실감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미처 회고록을 완성하지 못한 채 황급히 세상을 떠났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고인의 미완성 원고, 편지, 구술기록, 인터뷰 등을 모조리 모아 노무현의 시점 1인칭으로 유고 자서전인 운명이다를 집필했다. 남의 시선이 아닌 고인의 목소리를 빌려 글을 써내려가기 위해 그는 1년여 동안 고인의 기록을 들여다보며 수없이 눈물을 삼키고 통곡하며 이 책을 완성했다고 훗날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아 그의 철학을 계승하는 데 헌신했다. 유 작가 본인의 슬픔 못지않게 대중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 것은 그의 어머니 서동필 여사의 일화이다. 2009년 서거 당시 유 작가의 어머니는 서울역 분향소를 찾아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했다. 아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대통령에 대한 깊은 연민 때문이었다. 더욱 놀랍고 서글픈 사실은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인 2019년 노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을 단 하루 앞둔 5월 22일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다. 민주화 투사, 국회의원, 장관 등을 거친 그는 현재 지식 소매상을 자처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평론가로서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지적 영향력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가 2013년 현실 정치에서 은퇴한 이유는 진보 정당 국민참여당, 정의당 등 활동 과정에서 겪은 당내 갈등과 선거 패배를 통해 당파적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소명과 자질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자유로운 글쓰기와 평론으로 돌아갔으나 이재명의 행보가 대선 공약과 어긋나고 정책과 명픽의 실패에 대한 충언으로 이재명 체제의 국정 및 당 운영에 대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맹렬히 지적했다. 특히 검찰개혁은 공약한 대로 완전한 수사철폐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주의에서 절대로 생성할 수 없는 다수적 정치관계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두고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아무리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제한이 없으면 썩은 내를 풍긴다고 경고하며 특정 계파 중심의 인사쏠림과 낡은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을 지적했다. 지금 유시민의 정치 발언과 행동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득권에 맞서는 정의로 방어했다면 현재의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부패로 향할 수 있는 불의의 징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력을 획득하는 정당성만큼이나 권력을 분산하고 운용하는 민주성이 정치적 정의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 개혁이나 제도 수정이 법리적 요건이나 절차를 맞추어 합법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유시민은 그 이면에 숨은 통치자의 기만이나 책임 회피를 꼬집고 있다. 즉 지도자의 통치 행위는 단순히 법 위반이 아니냐는 방어적 법리주의를 넘어 민주공화국의 취지와 제도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더 무거운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깔려있다. 유시민. 그의 정치적 소신은 국민이 우선인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천이 우선이다. 단명이라고 매도하며 정치적로 매몰시키려는 반유시민 세력들의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비판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의 정치적 조언과 이재명 정부의 초심이 무너지지 않고 국민주권 국가를 이루라고 하는 충언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길 진심으로 바란다.